주말 뉴욕 증시는 7월 고용지표가 실망감을 안겨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통화정책회의에서 처지는 경제를 부추길 완화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에 약보합에서 끝났습니다. 주말 이 대통령은 신임 국무총리에 김태우 전 경남지사를 내정하는 등 장관급 9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달러당 환율이 내년에 1,010원까지 떨어지고 2012년엔 900원대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년도 수출 전선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주식펀드에서 자금 유출 규모가 세계 37개국 가운데 2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증시 상승률은 40개국 가운데 29위를 차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샌드시의 최인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코스피 정말 조용했었습니다. 지수만 봤을 때 말이죠. 이제 1800을 앞두고 나흘째 계속해서 숨을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물론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팔면서 1770선도 내준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찔했었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 우위가 기록됐고 기관에서 특별히 연기금이 다시 순매수로 턴을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전일 종가 비스무리하게 끌어올리면서 끝났는데요. 그래도 역시 뭔가 아쉬운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 종가 양시장 함께 한번 확인해보죠. 네, 지난주 금요일장 종가 보고 계십니다. 코스피가 0.03포인트만 빠져서요. 1783포인트. 네,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이 한 이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나흘 만에 반등을 했는데 말이죠. 아마 곡물 관련주가 상승을 하면서 반등에 성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2포인트 정도만 만회하는데 그쳤네요.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서 주목을 끌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장도 많이 빠져서 1160원대 한 중반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1150원대까지 열어둬야 된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FOMC 회의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더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도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일본의 니케이는 빠졌습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 지표가 좋지 못한 것에 직격탄을 맞았고 엔화가 강세를 보인 것이 수출주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화권 증시는 보시다시피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죠.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1.5% 조금 못되게 올랐는데 역시 곡물 가격이 뛰고 중국의 홍수가 나고 이런 것들이 식료품업종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도 그럭저럭 괜찮게 강보합으로 끝을 맺었네요. 자, 주말 보내면서 고용지표 성적표를 받아든 뉴욕 증시 안 좋았다는 얘기는 이미 접하셨을 텐데요. 내용적인 측면을 잘 모르신다 할지라도 다우가 많이 빠지진 않았구나. 나스닥과 S&P 500도 아주 소폭으로 아마 빠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나쁜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제한시켰는지 지금부터 자세한 이슈들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서울경제신문 이학인 뉴욕 특파원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용지표가 7월 고용지표 드디어 발표가 됐는데 뉴욕 증시가 그런 것 치고는 많이 빠지지 않고 마무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주식시장은 소폭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21.42포인트, 0.2% 내린 1653.5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2%, 0.37%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7월 고용 동향이 부진했던 데 비하면 하락폭이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전체적으로 13만 1000명이 줄었습니다. 센서스를 위해 고용된 임시직이 대거 해고된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감소 전망치가 6만 5천 명에서 7만 명 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너무 크게 줄었습니다.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민간 고용은 7만 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 또한 예상치 9만에서 10만 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다우지수는 한때 160포인트까지 하락했지만 추가적인 경기 부양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지난 한 주 동안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1.8%, 나스닥은 1.5% 상승했습니다. 네, 자 고용지표가 부진했던 것에 비해서 낙폭이 적었다라고 하셨는데 역시 장중에 출렁임이 있은 다음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던 모양이군요. 160포인트에서 20포인트 정도 낙폭으로 한 140포인트 정도 만회한 원인 지금부터 들어볼 텐데 역시 다음 주에 있을 FOMC 추가 완화책에 거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은 미 연준은 오는 10일 하루짜리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통화정책을 논의합니다.
7월 고용 동향에 나타났듯이 미국 경제는 급격하게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연준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져 있습니다. 앞서 벤 버냉키 FRB 의장은 추가 완화 조치에 대해 FOMC 성명분 문구를 수정하거나 은행들의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를 내리거나 또는 보유 자산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보유 자산 변경 조치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 보입니다. 보유 자산 변경이란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통해 발생하는 현금으로 다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RB는 출구 전략 차원에서 지난 3월부터 보유한 모기지 정권이 만기가 돌아오면 연장을 해주지 않고 상환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실제 재투자될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내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FRB 보유 모기지 정권의 규모는 2천억 달러 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 그 자체보다는 FRB가 갈수록 커져가는 경기 둔화 압력에 맞서 액션을 취한다는 사실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FRB가 이 카드 외에 저금리 유지에 대한 약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시장으로서는 더없이 좋은 재료가 될 것입니다. 가령 성명문에서 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한다는 문구를 장기간 유지한다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뉴욕 주식시장의 향배는 연준의 발표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준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10일 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화요일장 끝나고 난 다음 수요일로 넘어가는 밤에 발표가 되는 FOMC의 회의 결과 뉴욕 증시 항배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 전 세계 증시에 모두 다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보유자산 변경 조치가 있을런지 또 회의 문구가 어떤 식으로 또 금리적인 측면에서 수정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FOMC 회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표들의 무게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뉴욕 증시 이번 주에 나올 지표 일정 이 밖에 다른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FOMC에 이목이 쏠려 있지만 이번 주에도 경제 지표가 발표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지표는 13일에 나오는 7월 소매 판매입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소매 판매의 증감은 경기 회복세를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매 판매는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감소세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7월에는 0.5% 증가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조사에서 예상치의 범위는 0.2%에서 1.0% 증가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신차 판매, 체인스토어 매출 등의 소매 지표들이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어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역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까지 전월 대비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7월에는 소폭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디플레이션 우려를 떨치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8월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는 7월 확정치 67.8에 비해 소폭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무역 수지, 예산 수지, 주간 실업 수당 청구, 수출입 물가, 기업 재고 등의 지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뉴욕 쪽에는 지표들 얘기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 주에 중국 쪽에서 나올 물가 그리고 소매 판매 등도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시장 마감 상황도 좀 들어보고 끝을 맺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좋지 못했으니까 유가도 하락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빠졌나요? 네, 지난 주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31달러, 1.6% 하락한 배럴당 80.70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텍사스산 원유는 2.2%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 약달러에 영향받아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소비 회복 속도도 미약함에 따라서 석유 수요 회복이 더딜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폭은 제한되는 양상입니다. 금값은 6달러 0.5% 오른 온스당 1205.30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금값이 또 온스당 1200달러 회복을 했군요. 어쨌거나 유가 강세, 달러 약세 기댄 측면이 많지만 지금 계속해서 지표가 좋지 못해서 수요 우려가 부각됐다면 결국 유가의 어떤 상승세도 위쪽에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전망이셨습니다. 이학인 뉴욕 특파원과 함께 뉴욕 증시, 글로벌 증시 상황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주말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에 실망했지만 FOMC에 오히려 거는 기대가 커지면서 약보합 정도로 아주 좋게, 괜찮게 생각보다는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숨고르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는 고용지표 나왔으니까 방향성을 조금 오늘 초반부터 보여줄까요? 오늘 우리장 그리고 이번 주 우리장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에서 조재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의 고용지표 역시 거는 기대도 역시 우려와 함께 적지 않았었는데 일단은 안 좋은 지표가 나왔습니다. 기대했던 민간 부문도 고작 7만 명 정도 고용이 증가하는데 그쳤는데요. FOMC에 거는 기대가 커서 장 막판 저가 매수세가 꽤 많이 들어왔다는 점, 이 점이 오늘 우리 증시의 어떤 외국인 수급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예.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발표가 됐으면서 예상보다는 좀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했지만, 네, 실제로 따져보면 또 제조업 에서는 일자리가 좀 늘었습니다. 네. 제조업에서 그 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에 그 미국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또 특히 이제 내일 FOMC에서 그 미국에서 이제 추가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국 증시도 후반에 이렇게 급반등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것도 국내 증시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외국인들의 이 국내 매수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예. 오늘 또 국내 증시는 그 혼조세는 좀 보이겠지만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주 초반에 좀 강했고 주 후반 들어서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사실 지난주의 전체적인 장중 고점은 1797까지 한번 올라가 봤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1800에 대한 기대가 다시 좀 커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FOMC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는데 말이죠. 만약에 또 금리 인상이 된다면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이래저래 어쨌거나 이번 주 국내 증시 1800 또 가능할까요? 이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예. 지난주에 1800에서 진짜 약간 부족했었는데요. 예. 이번 주는 일단 1800은 한번 찍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로는 일단 첫 번째는 외국인하고 연기금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1700 후반에서 매수를 네.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약간 매도를 하긴 했지만은 이거는 IT주에 국한된 그 일부 종목에 대한 매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1700 후반이긴 하지만은 국내 증시 퍼 역시 그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존재하는 구간이고요. 네. 또한 그 유럽 재정 위기가 한풀 꺾이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한국 관련 뮤추얼 펀드로 8주 연속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네. 특히 지난주에도 보면 그 인도, 그다음에 예. 한국, 대만 이런 쪽의 아시아 이머징 시장에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국인들은 그 아시아 이머징 시장을 좋은 투자처로 보고 있고요. 네. 또한 위안화를 비롯해서 이런 아시아 통화들이 네. 그 앞으로 강세를 보일 거라는 그런 환차익 개념까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좀 좋을 수 있겠고요. 또한 지난주에 또 그 유럽의 영란은행하고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그 외국인들의 글로벌 유동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또 특히 좀 특이할 만한 게 그 갑자기 요즘 러시아에서 곡물 수출 금지 얘기해서요.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곡물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곡물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거는 이제 그 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네.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펀드, 그 해지 자금들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렇게 하나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비철금속, 뭐 유가, 예이윤, 그 곡물가격 급등 이런 것들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머징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외국인들의 돈이 계속해서 들어올 것 같다. 또 국내 내부적으로는 연기금의 순매수도 뭐 하루 잠깐 지난주에 팔았을 뿐 다시 컴백해주는 그런 분위기죠. 뭐 그렇지 않아서 보니까 지금 뭐 국내외 그 펀드 쪽으로요, 뭐 8주 연속 지금 뭐 자금이 들어왔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문제는 수급에서 외국인 연기금 쪽은 분위기가 괜찮지만 역시 걱정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게 펀드 환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1,800 얘기에 대한 기대와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사실 1,800 위에서는 뭐 최소 한 6조 정도 환매 자금이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환매 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700선에서도 지금 거의 한 9조 원 정도가 그 지금 환매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1,800 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6조에서 10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은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해외 증시에 기대서 좀 그 국내 증시 추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한번 그 각국 해외 차트하고 우리나라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위에는 그 국내 증시의 차트를 표시해놨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의 다우존스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중국 차트입니다. 네. 최근에 보면 그 이제 올 1월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국내 증시는 이 고점을 갱신을 지금 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우존스는 이제 거의 왔네요. 역 헤드앤숄더를 이렇게 완성을 하고서 그 네크라인이었던 이 1,500선을 지금 돌파를 하고서 지금 1,600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선을 지금 잘 돌파를 하면은 네.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 고점이었던 이 지금 11,000대, 11,000대를 그렇죠. 한번 이렇게 도달을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중국 증시는 지금 3,000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지금 2,500선에서 바닥을 찍고서 지금 2,786까지 오면서 지난번에 그 허리 라인이었던 지금 2,750포인트를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를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지난번 고점이었던 이 3,000선까지의 를 한번 이렇게 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한 3,000포인트까지 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약간 11,000선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문제는 지수도 지수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수급이고 그렇지만은 문제는 내 종목에 안 간다라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지난주에서도 그렇고요. 지난주에서도 그렇고 이 빠른 순환매라는 전략이 나오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도 그 종목은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어떤 누구도 이 지수만큼 웃는 사람들, 그렇게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뭐 저도 여기 나와서 뭐 빠른 그 순환매에 대한 뭐 그 포트폴리오 구축하라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사실 빠른 순환매에 대응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이 순환매를 대비를 한다는 거는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봐서 좀 익숙한 업종으로 이렇게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난번에는 오로지 IT하고 자동차만 주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조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철강, 그다음 뭐 해운 뭐 이런 그 다음에 증권업종 이런 쪽들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도 좀 일부 포트로 이렇게 편입을 하시고 좀 기다리시는 전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승을 해서 추가 매수를 하면 요즘에는 또 뭐 기관이나 유구인들 확 팔아서 빠지기 때문에 그 파는 폭도 참 엄청나죠. 뭐 지금 대표적으로 뭐 지금 이제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같은가 고점에서 한 25% 정도 빠졌고요. 그래서 빠지니까 이제는 또 안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은 이제는 약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삼성전기하고 LG노텍은 뭐 지금 한 또 그 종목들도 한 20%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그런 낙폭보다는 약간 이제 박스권 장세가 될 것 같고요. 실제로 2009년도에 그 10월 이후에도 보면은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IT 업종들이 그 향후에 실적 둔화 우려감 때문에 그 2010년 한 1월 달 그 실적 발표 때까지 한 4, 5개월 정도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좀 그러할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실제로 뭐 그 MSCI 한국 지수에서
그 국내 증시의 3분기 EPS 증가율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년 대비 한 53% 정도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었고요. 네. 그런데 7월 말에 비교해보니까 전 업종은 통틀어서 한 1% 정도 증가를 했는데 네. 오히려 IT 업종은 조금 이렇게 하락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강이나 뭐 비철금속, 기계 네. 이런 쪽들은 증가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기반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참조를 하셔서 수급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이제 IT주들도 저가 매수 기회를 좀 찾고 단기적으로는 또 최근에 뭐 친서민 정책, 또 물가 안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그냥 통상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뭐 수출주들한테 조금 안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런 이제 IT 자동차주들 수출주들을 약간 피하시고 그 사이에 그 갭매우기성으로 이런 금융주하고 뭐 철강주, 조선주 이런 쪽들을 조금 매수를 하시고 이제 다시 3, 4분기 실적 시즌에 임박해서는 그런 IT 자동차주들도 뭐 여전히 그런 쪽이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매수 시점을 이렇게 포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 탄력이,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지만 시장 대비 수익률이 완전히 현저히 안 좋아지면서 뭐 최근 들어서는 지지부진을 넘어서 동반 급락하고 있는 것이 바로 IT주 쪽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지만 금요일날 이미 반등을 꽤 보인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이지 않겠느냐 저가 매수 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발빠르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포트폴리오상의 IT 자동차 외에 여러 가지 뭐 조선, 철강, 화학, 증권 이런 업종들을 뭐 하나 두 개 좀 편입해놓고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IT 종목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원달러 환율 하락도 좀 부정적이고 수급도 좀 꼬인 측면도 있었는데 외국인들도 거의 이제 사실은 IT를 팔아서 전반적으로 파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LG전자 같은 경우는 또 수급이 그렇게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어서 최근 들어서 정말 쭉 올라왔잖아요. 이 IT도 뭐 전반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IT다 이렇게 싸그리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가능한지. 그러니까 지금 IT주를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묶어서라기보다는요. 최근에 보면 그 가격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는 같은 IT라 하더라도 이미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올라오기. 지수가 1,800선 다가왔지만은 가격은 보면 뭐 1,400~500포인트 가격밖에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인 거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많이 올랐던 이제 뭐 삼성전기나 LG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연초 대비 보면 가격이 뭐 한 3배에서 4배 이렇게 올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그런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를 좀 제공했다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3분기는 뭐 안 좋다고 하지만 주가는 이미 뭐 25%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많이 빠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또 그 FOMC에서 만약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하면은 글로벌 유동성이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많이 빠졌던 코스닥이나 이런 종목들도 그 LG 디스플레이하고 만약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면은 이제 부품주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안 좋다고 할 때 또 이렇게 의외로 또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쪽 완전히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그 약간 중립적인 시각으로 놓고서 저가 매수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IT 자동차 중에서 지금 많이 빠진 가격 메리트가 가장 큰 종목의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화학, 철강, 조선, 금융 이쪽 얘기를 좀 해볼까요? 포트폴리오에 추가적으로 편입할 종목들. 오늘은 뭐 이제 그 조선주도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사실은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프만 좀 같고요. 지금 대우조선이나 뭐 삼성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은 뭐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수주도 꽤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우조선해양을 좀 들고 왔는데요. 지금 보면 가격이 21,100원인데요. 가격이 21,100원이면은 이제 올해 연초에 시작했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지수 시작해서 뭐 그전 가격에 머물러 있고요. 수주는 이제 지난주에 보면은 뭐 그 잘 아시겠지만 이제 LNG선하고 해양 플랜트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지난 1일에는 또 해양 설비 그 원유 저장 생산 설비를 한 2조 5천억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해상 플랜트까지 해서 약 한 3조 5천억의 그 수주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보면은 이 신규 수주가 총 51척으로 한 73억 달러 규모로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억 달러를 예상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의 그 경영 실적으로 보면은 목표치를 채우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그 해운 시장이 약간 좋아지면서 그 세계 1위 해운사인 머스크사가 이 컨테이너선 선박을
발주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뭐 국내 빅3인 그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대우조선해양이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모멘텀이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한 2분기에 이제 순이익을 한 1,955억 정도 발표를 해서 전년 대비 한 13% 증가를 기록했고요. 가장 이제 뭐 그 투자의 지표는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업종별 순환매로 네. 할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이 지난 한 달간 한 18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네. 연기금은 한 16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가격이 지금 21,100원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뭐 한 달간 평균적으로 가격이 19,000원대 후반에서 놀았기 때문에 네. 19,900원, 800원에서 외국인 기관들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만 원으로 두고 매매를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목표가는 일단은 뭐 지난번 고점이었던 23,5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두시고 네. 매수가는 뭐 지금 현재 21,100원에서 뭐 21,000원 선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업종별 순환매 염두에 두고 조선주 가운데서 현대미포주선, 현대중공업만큼 가지 못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그중에서 대우조선해양 얘기를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센 전략은요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 조재석 부장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 그리고 테마주 한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던 반도체 장비주 두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은 약간 손절 라인까지 들어갔었네요. 예, 지금 반도체 장비 관련주 중에서 언제 아토와 유진테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뭐 두 종목 다 일단 업황 자체로 봐서는 하반기에 뭐 이익 성장 기대감이나 뭐 장비주들에 대한 투자는 유효하지만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좀 더 하락폭을 많이 키웠었는데요. 네. 일단은 두 종목 동의 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익 성장 기대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익 성장 기대감이나 업황 자체는 밝기 때문에 관심은 갖고 있으시되 지금 당분간은 수급적인 구도상 코스닥 시장 전체적인 부진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매매는 좀 자제하는 게 지금은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좀 관심권에는 좀 두고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미 사신 분들은 아토 같은 경우는 아직 손절 가격은 6,000원 이하까지는 안 내려가는데 아토는 그냥 홀딩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두 종목 다 일단 홀딩 쪽 측면에서 보실 때 뭐 추가 하락했다 그래서 좀 추가 매수는 조금 좀 시간을 가지고 향후에 좀 시장 판단에 좀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이익 성장 기대감 그리고 업황 좀 믿고서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꼬여서 그러니까 일단 좀 들고 계시라는 홀딩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도 조금은 미뤄두라는 말씀을 동시에 해주셨네요. 오늘 새롭게 다뤄볼 뉴스 어떤 겁니까? 예, 일단 뭐 최근에 에그플레이션을 비롯해서 지금 가격적인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인플레와 좀 달러 약세가 좀 지속이 되면서 비철금속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중에서 금일 같은 경우는 좀 금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금 같은 경우가 다시 1,200달러 선을 회복을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중국이 정책적으로 금 시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서 지난주 같은 경우 고려아연이나 풍산 같은 종목이 좀 움직였는데 네. 그럼 비철금속 관련주들에 좀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 금일은 금 관련주 중에서 이제 고려아연, LS, 한성엘컴텍, KIC 등 관련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도 뭐 한성 엘컴텍이라든가 KIC 같은 종목은 조금 작은 종목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고려아연이라든가 LS는 조금 커 보이는데 작은 쪽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큰 쪽 얘기 들려주실 거예요? 예,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거래소 네. 쪽에 있는 큰 종목을 위주로 좀 수급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 네. 큰 종목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도 한성 엘컴텍이나 KIC 같은 경우 내년 이후에 좀 실적 부분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지금은 실제적인 수혜가 있는 고려아연이나 LS를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뭐 금과 은 뭐 대부분 비철금속을 다 취급을 하는 회사인데 네. 금과 은 가격이 최근 들어서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금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네. 실적 부분에서도 내년 같은 경우 귀금속 공장을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캐파 자체도 50% 이상 증가를 해서 두
두 자릿수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뭐 목표가는 한 10% 정도 28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고, 네. 매수는 금일 같은 경우 전일 종가 부근 25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권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큰 종목 하나 더 LS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고리아는 25만 원 정도 사서 28만 원까지 보자 얘기를 하셨고요. 예, LS 같은 경우도 뭐 LS 동지라는 금 관련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고, 네. 지난주 같은 경우 LS 산전이나 LS의 낙폭이 좀 있었는데 2분기에 좀 환차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고 3분기에는 다시 환입이 되는 부분이나 실적 부분은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LS 전선이나 LS 산전 같은 주력 자회사의 실적 개선폭도 기대가 되고, 또한 경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산업재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향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매수가는 역시 어제 종가 부근 10만 1,000원 부근에서 한 20% 정도, 12만 원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LS 10만 원에 사서 12만 원 정도까지 내다보는 전략까지 고리아연과 더불어서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과 함께 봤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9일 월요일 우리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말 고용지표가 좋지 못했습니다. 민간부문 섹터까지 비농업부문 고용까지 모두 다 실업률이 약간 나아졌을 뿐 예상보다 전반적으로 부진한 고용지표를 확인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 FOMC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와 많은 폭 빠지진 않았습니다.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도 심지어 조금 사줬으면 하는 바람까지 갖게 되는데요. 오늘 시초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외국인들은 다시 컴백해 줬는지 수급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초가 분석해 드릴게요. 네, 현재 코스피가 1777포인트에서 출발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장 대비해서 6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하고 있네요. 코스닥은 그러나 1포인트 정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은 또 4대강 관련주가 좀 받쳐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보합권으로 80만 원은 하회하지 않는 분위기고요. 포스코는 또 쭉 꾸준히 반등했기 때문에 오늘 약간 조정을 받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 대장주인 현대차가 최근 들어서 나흘 오늘까지 빠지면 닷새 연속 하락하게 되는데 오늘도 역시 약세 면치 못하면서 142,500원에 장 열고 있네요. 신한지주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괜찮았었는데 오늘 금융지주회사들도 다 KB금융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정도만 금융 쪽 섹터에서는 좀 살아있는 분위기고요. LG화학이 최근 들어서 낙폭이 제법 크게 연일 나왔었죠. 오늘은 아주 소폭이나마 반등하고 있습니다. 모비스도 역시 현대차가 좀 보합권으로 올라오는 모습이긴 한데요. 현대모비스도 한 1%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거의 한 2% 정도 오늘 낙폭이 제법 나오는 것 같네요. 한국전력은 또한 멕시코 쪽에서 수주이기 때문에 강보합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강보합에 대한 상승분 그대로 오늘 아침에 다 되돌리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지난주 외국인들의 가장 많은 그런 수급을 받은 종목인데요. 오늘은 일단 조용합니다만은 일단 빠지지 않습니다. 10만 7천 원 아주 견조하죠. 지주회사 LG는 아주 소폭 조정이 있으면서 8만 3천 원 살짝 깨졌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거의 한 2%대 급등했었죠. 하이닉스가 거의 4% 급등했었는데요. 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오늘 조금 더 오르려 하는 모습 보여주는 와중에 22,900원, 23,000 트라이를 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한 36,950원. LG 디스플레이는 안타깝게도 지난주 금요일 반등분 이상으로 오늘 아침에만 빠지고 있습니다. SK에너지가 좀 적지 않은 낙폭 1.5%, 8% 정도까지도 밀리고 있고요. 기아차도 오늘 좀 약합니다. 모비스보다 낙폭은 오히려 더 심한데 아직까지 3만 원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도 조금 약한 모습, 신한지주와 함께 KB금융과 함께 오늘은 금융지주회사들, 자동차주 모두 다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기가 좀 주목되죠.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막판에 겨우겨우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오늘은 삼성전기가 다시금 마이너스 쪽으로 지난주 금요일 반등을 무색해 만들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은 지금 시총 상회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화면에 보여지진 않고 있는데 LG이노텍은 오늘 또 반등을 좀 했을런지 궁금하네요. 현대제철도 오늘 포스코와 더불어서 좀 밀리고 있고요. KTNG, NHN만 소폭의 매수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777포인트 정도로 시초가와 9시 3분 정도 현재 코스피 지수가 딱히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777포인트, 코스닥은 그나마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견조한데요. 오늘장 출발 상황 분석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원정혁 연구원 한번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고용지표 안 좋았지만 FOMC 기대 때문에 뉴욕 증시가 사실 낙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오늘 크게 빠지진 않으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7포인트 정도의 마이너스권으로 출발하는 거 괜찮은 건가요? 네, 현재 코스피는 7.07포인트 하락한 177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52포인트 상승한 479포인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말 미국 시장이 약보합으로 마감하면서 국내 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도 그 정도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에 나쁘다 좋다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 무난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마이너스 94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플러스 13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컴백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뉴욕장하고 연결해서 봤을 때도 말이죠.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목요일, 금요일장에서 모두 팔았습니다. 물론 합쳐봐야 매도 규모는 한 2천억 원대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일단 외국인들이 좀 강력하게 사줘야 될 텐데, 그리고 IT주가 좀 힘을 내줘야 될 텐데, 라는 기대는 여전합니다.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도, 오늘까지 혹여 종가 기준으로 집계해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순매수 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예, 일단 외국인의 수급은 경기라는 측면하고 유동성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경기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우선 주말 발표된 고용 지표를 볼 필요가 있는데 7월 민간 고용이 7만 1천만 명 늘어난 예상치 9만 명을 하회했습니다.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적어도 매월 10만 명 이상의 신규 취업이 늘어야 되는데요. 최근 3개월 평균 5만 1,000명에 그치고 있어가지고 이 정도로는 경기 사이클 회복을 견인하기 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에서도 경기 둔화를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주 FOMC에서 통화 완화 정책을 다시 도입할 것으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 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요. 외국인이 일단은 그동안 샀던 것이 경기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의 경우에도 순매도를 전환했는데요. 다소 주춤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글로벌 환경을 보면은 경기 대한 시간이 낮아지면서 국채나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국채로 계속 돈이 쏠려갈 만한 매력이 없고 국채 외에는 자산시장에 대체할 곳이 없기 때문에 급격히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거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순매도로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의 순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다가 좀 정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볼까 하는 건데 저는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속도 조절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문제는 외국인들이 일단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왜 하필 브레이크를 IT주 쪽에서 강하게 밟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IT주 오늘도 역시 사주진 않고 있고 오히려 개인들이 조금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좀 일부 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IT주에 대한 어떤 의견은 어떠신지, 이 정도면 바닥이라 개인들이 지금 오늘 아침 사고 있는 전략이 맞는 전략인지, 그리고 오늘 이런 분위기 장에서 어떤 식의 전략을 펴는 것이 맞는 건지, IT주와 또 우리 먼저 연구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오늘장 전략도 함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IT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업황이 가장 좋았던 업황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가장 나쁜 업황으로 바뀌었는데요. 가장 나쁘게 바뀐 이유가 좀 재고 사이클에 좀 연관이 있고, 일단은 3분기에 수요가 좋기 때문에 재고가 좀 무난할 거다라는 시각이 있었지만 수요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 그동안에 좀 쌓아놨던 재고가 다시 재고 방출로 인해 가지고 가격 부담을 줄 것이다 라면서 시장에 대한 업황에 대한 우려가 좀 크게 부각이 됐었고요. 이러한 업황에 대한 우려는 처음에는 LCD 반도체로 시작해서 이제는 LED까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먼저 조정을 보였던 LG 디스플레이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다마 피소와 관련해가지고 좀 하락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바닥권에 대한 업황을 통과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분할매수 전략이 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유동성도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림이 있어서 다른 섹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당길 만한 섹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IT에서 빠져나갔던 유동성이 IT 쪽으로 완전히 이탈하지 않고 다시 충분히 가격 조정을 보이면은 유입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IT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주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상 안 할지라도 향후에 금리 인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융지주가 하락하고 있지만 계속 관심을 보여야 되고요. 반면에 크게 상승했던 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좀 속도 조절 고가에 좀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순환매 대응이 좀 맞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업황이 아직 소비에 대한 기대가 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 섹터만을 계속 상승으로 이끌기 힘들다. 그래서 많이 하락한 종목들도 계속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거기에 유입되는 게 IT하고 금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순환매 관점 속에서 IT 결국에는 언젠가 매개가 다시 한번 와줄 것이다. 그리고 금융 섹터도 전반적인 그 원화 강세에 또한 대비해서 좀 챙겨보자. 오늘 같은 장에서도 빠지고 있는데 하면서 참고사항으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환매 염두에 두시고 IT 밑에서 사는 것 그리고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놓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SK증권 원정혁 연구원과 함께 출발 상황 분석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출발상을 체크해보러 가죠. 삼성선물로 가서 배신영 연구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 오늘 얼마에 출발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고용지표가 일단 안 좋았기 때문에 좀 걱정은 크게 안 했습니다만은 FOMC 양적 완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 같네요. 얼마에 개장을 하고 있습니까? 예, 밤사이 고용지표 악화와 FRB의 추가 양적 완화 정책 확대가 기대됨에 따라서 미 달러는 주요 통화일제에서 하락하였고 금일 달러원 환율은 3.1원 하락한 1158.7원에 개장하였습니다. 네, 1160원이 깨지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네요. 결국에 1150원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KDI가 내는 보고서 보니까 올 연말 내년 되면 1010원대까지 내려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계속해서 원화 강세가 전망이 되는 건가요? 예, 6월부터 불거진 미 지표들의 악화와 이에 따른 미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미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나타내서 2년 국채금리는 사상 최저치를 경신, 미 달러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둔화 우려는 패드의 추가 양적 완화 기대까지 키우면서 미 달러의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80선 하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주는 10일 있을 FOMC에서 추가 양적 완화 시에 달러와의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원 환율은 121선인 1166원을 하향 돌파한 가운데 일간 주간의 주요 이평선들은 모두 하회하며 금주 1150원 선을 테스트하는 국면이 예상됩니다. 대외적으로는 10일 있을 FOMC에서의 추가 통화 완화 조치 여부가 미 달러의 향방을 결정할 듯 보여지며 대내적으로도 12일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어 추가 금리 인상 시그널이 예상되는 만큼 이 점도 환율의 하락 재료로 작용할 듯 보입니다. 한편 당국의 속도 조절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1160원 이하에서는 업체의 내고가 잦아들 것이라는 점이 환율의 하락 속도를 제한할 듯 보입니다. 네. 금일은 미 고용지표 악화를 반영하면서 1160원 테스트가 예상되었지만 그 시가에서 1160원이 깨진 만큼 이후에는 증시의 낙폭에 따라서 속도가 조절될 듯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121선을 이미 깨고 내려간 원달러 환율. 오늘 아침 1160원도 깨고 출발했다 이런 얘기셨고요. 채권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미국 쪽의 국채는 정말 초강세로 역시 마무리가 됐는데요. 최근 요 며칠 우리 채권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예. 미 금리는 하락하였지만 금일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5틱 상승한 110.90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미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채 선물은 111선에 대한 부담으로 그 시가를 고가로 약세 흐름이 지속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이틀 연속 순매도를 보이면서 국채 선물의 약세를 견인하였고 7월간 3만 계약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손실을 누적하였던 은행권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에 힘을 더해서 가격 하락에 동참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일 채권시장은 외국인의 포지션 청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상단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한 달간 외국인은 국채 선물을 6만 5천 계약가량 순매수했지만 8월 들어서는 6천 계약가량 순매도하였습니다. 또한 8월 들어서 외국인은 현물시장에서도 약 3천억 원 정도의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매수 탄력은 점차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상단으로는 빅피겨인 111포인트의 저항이
저항이 예상되며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인다면 심리는 재위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일봉상의 MACD는 기준선을 하향 돌파하는 등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있으며 RSI 또한 70선을 하락 트렌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은 7월 21일에 발생한 그 장대 양봉 고가의 110.73과 그 7월 22일 저가인 110.80의 상승 갭 부분이 강한 지지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은행의 환매 수요로 인해서 110.70대의 하단은 비교적 견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 탄력은 좀 둔화된 가운데 앞으로 또 채권시장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 외환시장 분석은요, 삼성선물 리서치팀에 있는 배신영 연구원께서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고용지표를 확인한 우리 증시 오늘 아침에 일단 6포인트, 7포인트 정도로 하락 출발했었습니다만 지금 일단 코스피도 1780 위쪽으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글쎄요, 제가 방송 끝나기 전에 한 10시 30분 안에는 플러스 전환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오늘 아침 어떤 전략을 펴면 좋을까요? 오늘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 지점으로 가서 박재민 대리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용지표 내용은 안 좋았는데 FOMC의 거는 추가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뉴욕도 많이 빠지지 못했고 우리도 빠르게 반등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지수 미국 증시 하락 여파에 약세 출발을 했는데요. 나흘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침 시작 대비 지금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최근 장세를 계속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고용지표가 어떤 생각보다 이제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우려될 상황은 아니다. 더블디까지 가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일이죠. 연준의 이제 정책 결정, 채권을 다시 매입할 건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나오는 것 같은데 흔히 말하는 제2의 경기 부양책이 지금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증시도 지금 많이 빠지지 않고 계속 견조하게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 마찬가지 지금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계속 많기보다는 네. 4주째 매수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발 어떤 변수나 이런 거는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코스피 시장도 보시면은 아침에 프로그램 매물이 좀 많이 나오면서 하락 출발을 했지만 외국인은 지금 조금 소폭의 매도로 보이고 있지만 일부 종목에 대해서 금일은 삼성전자랑 오리온, LG 디스플레이 이런 대형주에 네. 매도세가 좀 집중되면서 순매도 금액이 크게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부분적으로 현대차 매수세도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죠. IT랑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빠진 종목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외국인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가대낙폭한 종목은 같이 좀 분할 매수하시면서 따라 가시는 것이 더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금일은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웬만한 대형주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의 기업 어닝 시즌이 이제 끝났고요. 네. 이제 코스닥 기업들의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발표되면서 점차적으로 코스닥 시장도 이제 영업이 이제 그런 어떤 증대 그런 규모가 좀 이번에 2분기에도 좀 커졌던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런 기대감으로 코스닥이 그동안 부진했던 거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장은 이제 어떤 코스닥보다 대형주 쪽으로 자꾸 투신이나 한매 물량이라든지 외국인의 매수 이런 게 대형주 쪽으로 좀 자꾸 집중이 되기 때문에 네. 코스닥은 올라올 때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번 주 또 국내 주식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날 기다리고 있죠. 네. 이 옵션 만기일날 지금 선물 동향으로 봤을 때는
시장 베이시스가 계속 양인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서 네. 프로그램이 장중에는 많이 나왔지만 결국 종가상으로 좀 매수가 많이 몰리는 변동성 네네. 있는 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기 청산 부담도 크게 지금 나오지 않는 예상이고요. 예. 오히려 지수를 만기 때 레벨업 시킬 수 있는 1800까지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국내 증시는 금일 아니면 내일까지 이제 좀 조정 국면을 좀 갈 수 있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내일 이제 미국의 FOMC 어떤 정책 결정 그리고 금통위 국내의 어떤 금리는 이번 달은 좀 지난달에 올렸기 때문에 네. 동결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올해 안에 계속 한 남은 75bp 정도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예측은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안 좋을 수 있지만 결국적으로 국내 경기가 지금 강하다는 거를 결국 방증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이 더 유동성이 국내 증시에 더 반입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화요일 밤에는 미국 FOMC, 목요일에는 우리 금통위하고 또 옵션 만기를 이렇게 같이 걸려있긴 한데,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조금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볼 수 있는 것이 어떤 업종의 어떤 종목일까요? 뭐 테마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보면 뭐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농업주, 오늘도 역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면 지금 코스피는 심지어 상승 반전이 됐거든요. 예, 지금 얘기하는 중에 뭐 상승 반전이 됐는데요. 네. 사실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펀드면은 계속 일어나지만 이제 투신권에서 계속 사는 종목들이 최근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네. 최근 IT랑 자동차는 좀 수급이 악화됐기 때문에 펀더멘탈보다는 예.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이제 분할적으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려면 철강이나 화학 뭐 투신권에 매수가 계속 집중되는 쪽으로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좀 최근 장세 보면 이제 또 바이오 쪽, 제약 쪽 이런 쪽이 좀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금일 장세에서도 지금 의약품이랑 제약 쪽 이런 쪽이 좀 상승을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더라도 펀더멘탈보다 수급적으로 따라가시는 게 맞거든요. 의약, 제약품도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내수주 쪽에서 섬유, 그러니까 의복 쪽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뭐 LG패션이나 한섬 이런 데도 지금 업황이 상당히 좋고 실적 발표도 전년 동기 대비 엄청나게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급도 같이 받쳐주고 있고요. 이런 내수주 쪽과 그리고 철강화 그리고 중국 관련주 지금 환율이 많이 꺾이고 있어요. 워낙 강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결국적으로는 중국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중국 소비주 학대주로 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쏙 빠진 금융 쪽에 대한 의견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여쭤볼까요? 예, 금융주 오늘 사실 은행주 많이 시장 대비 좀 오른다고 볼 수 있고요. 증권주는 지금 약세인데 사실 증권주는 이제 1800을 넘었을 때 다시 한번 좀 시세를 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빠지는 날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기다리시면 증권주 쪽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은행주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의 최근에 매도세가 또 다시 집중됐기 때문에 수급 악화가 같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녀의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뭐 금융위기 2008년에 터졌던 금융위기는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가 사실 그동안 제일 못 올랐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요거는 근데 대신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금융주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크게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금융주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지금 저평가 측면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최근에 뭐 손보 쪽에서는 이제 차 보험료나 이런 게 인상이 되기 때문에 손보 쪽은 조금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면 결국 은행주랑 보험주 이런 말씀하신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결국 이익 개선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봤습니다. 은행주도 실적이 전부 다 안 좋았어요 이번에. 근데 사실 최악일 때 주식은 사라는 말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나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사기에는 너무 부담 없지 않는 가격이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 업종에 대해서 거의 다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포트폴리오를 꼭 이쪽으로 좀 단기적으로 바꾸면 꽤 괜찮은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괜찮은 업종, 뭐 종목도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 하나 하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좀 제일 안 좋다라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느끼시는 쪽 어떤 쪽이신지 뭐 양극단 한번 여쭤보고 끝을 맺죠. 예, 일단은 IT 자동차는 저는 펀더멘탈 쪽에서는 장기적으로 좋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수급이 악화됐고요. 환율도 지금 오늘 또 1,150원대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 좀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IT 자동차는 좀 접근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에 좋은 종목은 업황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화학 쪽, 화학 쪽에서도 뭐 지금 화학 회사들 중에서 태양광이라든지 어떤 뭐 지금 정유 쪽 이런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는 신사업도 같이 하는 회사들이 지금 많거든요. 뭐 특정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다보다는 그런 이제 화학 정유 쪽에 대한 업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셔도 수익을 올리시기에 충분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IT 쪽이 조금 올라온다 할지라도 결국 환율의 어떤 하락분을 커버 못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결국?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환율이 거의 7월달 대비 지금 80원 정도 꺾었습니다. 지금 1230원에서 그렇게 되면 IT 자동차에는 수익성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따져봐야 될 시기거든요. 사실 펀더멘탈은 얘네는 정말 실적은 얘네만큼 받쳐주는 업종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환율이 계속 이렇게 꺾이면 정책의 어떤 방어 의지나 이런 게 나와서 같이 좀 받쳐줘야지만 지금 결국에는 또 수급까지 악화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좀 풀리면서 그런 환율의 방어 이런 게 같이 두 박자가 같이 이루어졌을 때도 IT를 접근하시기 유효할 것이지 지금 매매하시면은 사실 상가격보다 많이 올라가서 어떤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말씀하셨듯이 얘네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좀 IT 자동차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단기적으로 환율에 발목 잡힐 수 있다 의견까지 잘 들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와 함께 오늘 전략 세워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가 상승 반전돼서 조화라 했었는데요. 다시금 1780을 깨진 않았지만 하락 전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2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코스닥은 480선 회복하면서 3포인트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네, 고용지표 영향 크게 받지 않으면서 상승 전환까지 시켜봤던 코스피. 글쎄 오늘 같은 저항에서 어떤 전략을 펴는 것이 좋을지 저희가 업종별로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에서는 보다 자세한 풍성한 종목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